자, 중2 국어 교과서 읽기입니다. 교과서는 천재박이고요. 2학기입니다. 2학기. 3단원 설명과 이해가 되겠고, 오늘은 설명 반복 파악하며 읽기, 정전기가 겨울러 간 까닭은 요거를 좀 파악해 볼까 합니다. 자, 보자. 학습 목표 중요하고요.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근데 뭐 설명 방법은 미리 이야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의, 뭐 예시, 뭐 비교, 대조, 분류, 분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고쳐쓰기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쳐쓰기 일반 원리 미리 이야기하자면 고쳐쓰기는 이런 순서가 있어. 고쳐쓰기 순서가 있는데 먼저 제목, 그 다음에 글 전체, 그 다음에 단락,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어휘, 단어, 요 순서대로 고쳤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잘 이렇게 맞물리면서 글을 썼는지, 아니면 적절한 언어를, 문장을 쓰고 있는지, 어휘를 쓰고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는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양한 설명 방법 이해하고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설명하는 글에는 무엇이 있나요? 뭐 이런 게 설명문이 되겠고,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 처음 들어갈 때도 도입 부분 막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카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도 식당 가면은 뭐 신기한 음식 먹는 방법들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전이 되는 거고요. 네. 자, 다음은 정전기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마찰 일으키면은 정전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항상 이 지문이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글은 설명문이다. 그러면 설명문의 성격이 있어요. 설명문의 성격은 당연히 객관적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설명적이죠.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설명을 두서 없이 순서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예시적, 예를 들어서 보여줬으면은 예시적이라는 성격도 있다. 그래서 뭐 객관적, 설명적, 체계적, 요거는 설명문의 당연한 성격이다. 자, 제재는 정전기고, 주제, 정전기의 특성과 예방법, 특징, 정의, 인과, 예시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했다. 자, 정의는 뭡니까? 뭐뭐란 무엇이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 예시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특징,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경험하는 여러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이해를 돕고, 제목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했다. 자, 지금 제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이렇게 해놨죠? 자,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글의 짜임은 처음, 중간, 끝 되어 있고, 중간이 네 단락으로, 네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 겨울만 되면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자동차 문에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기도 하고, 스웨터를 벗을 때 찌찌직 소리와 함께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 아, 요게 뭡니까? 사례죠, 사례. 정전기 사례를 처음 부분에 들고 있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전기, 도대체 이런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저렇게 물음표로 가는 것을 문답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기 방식, 묻고 답하기 방식을 하는 이유는 호기심 유발입니다. 자, 중간 첫 번째. 정전기란, 자, 뭐뭐란, 요런 것을 이제 정의라고 해요, 정의. 정전기란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의가 되겠죠? 정전기. 말 그대로 정지.
전기 움직이지 않아. 전하가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조용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 정을 써 정전기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 있는 물이다. 이쪽 맞나? 네.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는 다르게 전류가 거의 없어 위험하지는 않다. 자, 볼트는 높아요. 정전기 전압은 높지만 위험하지 않은 이유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두 방울뿐이라 별 피해가 없다고나 할까.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쓰임 이렇게 설명 방식은 뭐냐면은 비교를 했죠. 비교. 뭐하고 비교했습니까? 물하고 비교를 했네. 중간 두 번째,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 때문이다. 물질의 기본적 구성 단위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원자에 대한 구성 요소 설명하고 있어요. 전자는 작고 가벼워서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생활하면서 주변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된다.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면서 전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설명 방법은 인과죠. 인과. 원인과 결과.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정전기를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주변에는 정전기를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꼭 있다.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만지면 어김없이 튀는 정전기. 왜 정전기를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역시 이제 문답법 나가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문답법 하는 이유는 호기심 유발.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를 보면 답을 할 수 있다.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자, 여기는 이제 정전기가 생기는 요소에 되겠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의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다.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그러니까 겨울이 건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전기가 잘 생긴다. 습도가 높을 때 정전기가 안 생기는 이유도 설명이 됐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는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지성 피부를 지닌 사람보다는 건성 피부를 지닌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까닭에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뭡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정전기가 잘 생기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 정전기는 주로 물체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상태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습도. 정전기 발생의 어떤 주요한 요건인 습도가 낮으면, 즉 건조하면은 정전기가 잘 발생한다. 다음 페이지. 둘째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 생긴다. 이번엔 마찰.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예시.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부터 쉽게 얻는 물체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자, 이게 뭐라고요? 대전열.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할 수밖에 없다. 즉, 정전기가 잘 생긴다는 얘기죠.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사람에게 털가죽, 명주, 면과 같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몸이 좀 건조한 편, 그쵸? 지성 피부가 아니라 건성 피부인 사람들은 털가죽, 명주, 면 요런 걸 좀 주로 입는 게 좋을 것 같죠. 만약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고 합성 섬유 소재의 스웨트를 입다가는 아 따가워 하며 비명을 지를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발생한 정전기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히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정전기가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는 정전기가 만들어내는 작은 불꽃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 발화점이 뭐예요? 불 붙는 온도죠. 불 붙는 온도. 근데 그게 낮아.
그러면 정전기로 인해서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막기 위해 유조차 뒤쪽에는 땅바닥으로 늘어뜨린 접지장치가 달려있다. 이 접지장치를 통해 정전기를 땅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유조차에서는 정전기 방지를 하기 위해 접지장치가 달려있다는 것 우리 새롭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사업장은 정전기와 싸우는 전쟁터라고 해도 될 정도다.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파손된다. 그래서 사업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 만한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다. 또한 소매와 양말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반도체를 다룬다. 이처럼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자, 그래서 정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두 번째 반도체의 경우, 즉 산업 현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정전기가 마냥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의 잉크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집진기도 정전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먼지를 모은다.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이제 정전기를 이용한 방식이 되겠죠. 이것도 예시죠, 예시. 이처럼 정전기는 이롭기도 하고 회롭기도 한 존재다. 자, 중간 네 번째. 이제 정전기의 특성을 알았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전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역시 문답법. 우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나 어항 등으로 집안의 습도를 높이고 보습크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도움이 된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부 상태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은 섬유 유연제를 넣어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다. 섬유 유연제는 양전기를 띄어 음전기를 띈 합성 섬유부터 전기를 중화하기 때문이다. 역시 인과죠. 그러니까 이제 합성 섬유에 왜 그 섬유 유연제를 넣어야 되느냐, 이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합성 섬유 소재 옷보다는 천연 섬유 소재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최소한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도 천연 섬유 소재 옷을 입어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또한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에는 물에 적셨다가 쓰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평소에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입김을 하하고 불어보자. 입김으로 손에 생긴 습기가 정전기 발생 환율을 낮춰준다. 정전기가 튈 것 같은 물건은 덥석 잡지 말고 손톱으로 살짝 건드린 다음 잡으면 손톱을 통해 전기가 방전돼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전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끝부분. 지금까지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만 여겨졌던 정전기, 이제부터 정전기를 잘 다스려 포근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간 부분은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어떤 이유와 그리고 정전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학습 활동, 자,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정전기였고 글을 쓴 목적은 정전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전기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마찰 때문에. 지성 피부인 사람과 건성 피부인 사람과 누구에게 정전기가 더 많이 생길까? 건성 피부가 되겠죠? 정전기를 이용한 제품, 복사기, 집진기, 그 다음에 랩 이런 것들. 다음 페이지. 다양한 설명 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한번 볼까요?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석이라고 그래요. 분석. 그래서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눈다. 이게 분석입니다. 검은 거는 줄이 6개인데 반에, 가야금이 12개다. 뭐뭐인데 반에, 이건 대조죠, 대조. 차이점. 그래서 두 대상이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대조.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나서서 이유를 나타내죠.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제시한다. 인과.
축구는 주로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곳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자, 축구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죠. 대상의 뜻을 풀이한다. 정의.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예시죠. 온행나무는 수명이 1000년 이상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예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설명 방법 이렇게 문장으로 썼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설명 방법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의. 대체로 무엇은 무엇이다 형식을 취하며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 이해를 돕고자 할 때 주로 쓰이고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 비교,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분류, 하나의 종류로,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종류로,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학년별로 모여라. 이게 분류입니다. 자, 구분은 거의 분류와 구분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자,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계속 쪼개가는 거예요. 저 위에 예문이 하나 있었죠? 뭐 시계는 시침과 분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게 분석입니다. 인간은 원인과 결과. 자, 설명 방법 정리해 볼까요?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예시죠, 예시. 털가적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예시가 되겠다. 정전기란, 이거 안 봐도 뻔하죠? 뭐뭇을 말한다. 정의.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걸 고요있는 물이다. 자, 공통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비교예요, 비교. 정전기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는 다르게 이건 대조죠. 전류가 거의 없어 위험하진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교와 대조를 썼어요. 다시 한번 비교는 공통점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이다. 이 점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물질의 기본적 구성단위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이죠. 하나의 대상을 쪼개가면서 설명하는 방식. 왜 정전기를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문답법.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긴지를 보면 답을 할 수 있다. 정전기는 주로 물체의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인과가 되겠죠. 원인과 결과.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 글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대상 소개, 중간은 구체적 설명, 끝은 내용 요약 강조였죠.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겨울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정전기 이야기를 했고 중간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정전기의 개념, 정의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원인과 결과, 인과를 이용을 했고 세 번째는 전기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 예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역시 예시. 그리고 끝에서는 정전기를 잘 다스릴 것을 제안을 했다. 자,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극가닥을 말해보면 적절하죠. 네, 정전기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한 글입니다. 자, 다음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자, 이 글도 역시 마찬가지 설명문입니다. 제재는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이고 주제는 한중일 삼국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차이니까 대조를 썼겠네. 특징, 비교, 대조. 비교는 뭐 젓가락 쓴다는 거 공통점이 있을 테고 실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조. 그리고 인가도 있군요. 자, 보자.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가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한다. 한중일 삼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젓가락을 사용한다. 포크가 어느 나라에서 쓰이든 사용법, 재질, 크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달리 젓가락은 사용하는 나라에 따라 길이와 모양 등의 차이가 있다. 각 나라의 식사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요거군요, 요거. 자, 젓가락의 길이, 모양 등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식사 문화와 이에 따른 젓가락 차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은 온 식구가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그래서 멀리 놓인 음식을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 길이를 길게 했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젓가락 끝을 뭉툭하게 만들었다. 일본인은 밥을 먹을 때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해 먹는다. 게다가 독상의 음식을 차려 먹으면 혼자 자기 상,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본인은 생선구이, 생선회, 야채절임 등을 즐겨 먹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 끝이 뾰족하다. 그렇죠?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찢어 먹어야 되니까. 한국인은 가족이 함께 먹긴 해도 밥상을 따로 차려 먹였기 때문에 중국처럼 젓가락이 길지 않았다. 자, 밥상을 따로 차리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도 밥을 먹었어요.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았으므로 젓가락 끝 모양이 중국처럼 뭉툭하거나 일본처럼 뾰족하지 않았다. 대신 김치, 깻잎, 콩자반과 같이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음식을 두루 짓기 편하도록 젓가락 끝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 있어요.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는 상문화잖아. 상에서 이게 밥을 먹죠. 그럼 이 상을 어디서 갖고 와? 부엌에서 바깥 부엌에서 음식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수저를 다 올려놔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젓가락이 동글동글하면 어떻게 돼요? 굴러댕기겠지, 그치? 그래서 납작한 이유도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상을 드는 문화였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살펴본 같이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은 그 길이와 모양이 다르다. 중국의 젓가락은 길고 끝이 뭉툭하고 일본의 젓가락은 짧고 끝이 뾰족하다. 한국의 젓가락은 길이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쯤 되고 끝이 납작하다.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가운데 무엇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각국의 식사 문화가 낳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젓가락도 문화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 젓가락의 길이, 모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글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내용. 중국 가족이 커다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젓가락 길이와 끝 모양은 길고 뭉툭하고요. 1번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해 밥을 먹습니다. 독상의 음식을 차려 먹고 생선을 주로 먹어요. 그래서 젓가락이 짧고 뾰족하고. 한국은 가족이 함께 먹지만 밥상을 따로 차려 먹었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해산물을 적게 먹어요. 그래서 길이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쯤이고 끝은 납작하다. 자, 윗글에 사용된 주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비교 대조가 되겠죠. 그쵸? 먼저 젓가락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다음에 식사 문화에 따라서 그 길이와 모양이 조금 다르다.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비교 대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과죠. 또 왜 달라졌느냐? 식사 문화 때문에. 그래서 비교 대조와 인과로 설명 방법을 썼어요. 패스. 자, 소단원 설명 방법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분석, 인과였습니다. 다음에 좋습니다. 나머지들은 딱히 중요한 건 없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설명 방법.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러한 개념, 이 설명 방법이 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면은 이쪽 단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설명 방법 듣기, 읽기, 설명 방법 공부, 읽기 단원 마치도록 합니다.